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아직도 이 실마리를 찾는데 제가 3년 걸린 거고, 이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게 파이코 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파이코인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다른 건 못하죠. 그래서 파이코인,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P2P라고 그랬잖아요. 피어 투 피어. 백서에 다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혜택, 이런 새로운 생태계의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 세상과 이 생태계가 생겼을 때 그러한 혜택이 채굴자들한테는 있는데 생태계 사람들한테는 아직 발생 안 했죠. 이건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코인이 좋다고 그러지만 채굴자들은 혜택을 볼 거예요. 10불을 가건 100불을 가건. 그런데 그 파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되잖아요. 더구나 목표 인원이 10억 명이라며. 그래서 이제 생태계 사람들도 참여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 채굴하는데 돈 왜 주죠? 그게 이제 블록 비트코인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게 블록체인은 일종의 로그 기록 시스템을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로그 기록이 이게 분산 장부에 저장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저장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걸 검증하잖아요. 이걸 검증하면서 큐레이팅 역할을 해주는 거죠. 큐레이팅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만드는 세상의 참여자들에게도 소액이지만 몇 사토시가 지불이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 세계를 만들었냐고요. 비트코인 재단이라고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거 전부 돈키신 새끼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돈키신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돈키신이 아닌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나마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재단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돈키신인지 기업가인지, 이게 장사꾼인지 사업가인지 미국 SEC가 야, 규정 지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혜택이 사용자들, 생태계면 사용자한테도 혜택이 가야지. 웹3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웹3를 지향한 건 아니었잖아요. 파이코인은 웹3를 지향을 했잖아요. 웹3를 지향하려면 채굴자뿐만이 아니라 파티시펀트, 참여자들, 커뮤니티 참여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검증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죠.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재단,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그 재단이나 이제 이더리움 재단 사람, 앞으로 이지 파이낸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얼마나 돈 구하기 힘드냐, 얼마나 노동을 해갖고 돈 벌기 힘드냐. 다른 방법으로 당신네들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니 이게 어마무시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니까. 암호화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쉽게 금융을 일으키겠다는 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죠? 파이코인이 핸드폰으로 이걸 한 거죠. 비트코인이 모토로 걸었지만 못했던 걸 파이코인이 제1번 문제를 이지 파이낸스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크레딧 사회, 은행이 신용을 줘서 은행이 신용을 주고, 막 피치라는 사설 신용평가기관이 미국 정부에 신용을 주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크레딧 사회에서 트러스티 커뮤니티로 만들어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데, 파이코인 앞으로 파이코인을 담보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반드시 만들어야죠. 이건 누가 지금 앱을 만들어도 사실 되긴 될 거예요. 뭐 저 같아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뱅킹 같은 거를, 요런 소규모 회사를 파이 네트워크에, 이게 오픈 메인넷 때문에 돈키신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분명히 이 대출 만들 거라고요. 파이코인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할 거라고요. 이거 비트코인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대출 기간 만들었지만 맨날 경제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제 대출 포기하고 문 닫아 버렸잖아요. 다 생태계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세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이 자체 데이터, 자체 거래 방식, 자체 재산 형태를 소유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채굴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더리움 채굴 못 하잖아요. 이 원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만 불, 1년에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그러니까 외국 돈으로 한 30불씩 1년에 한 1000불, 만 불 정도, 30불이면 어떻게 돼요? 300불, 3000불, 만 불이죠. 예. 1년에 한 만 불이라도 이렇게 채굴을 해서 갖고 있으면은 거기로 해서 자체 재산을 갖게 되고 그거 갖고 자체 거래 방식이 되게 되고 그렇게 갖게 되는 거는 이렇게 검증이라는 노력도 해줬고 이 데이터 경제에서 자기의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 데이터를 또 자산으로 해서 웹3로 나누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더리움 재단이나 뭐 비트코인 재단 안 했어요. 돈귀신들이 이렇다고 말만 했지. 이 파이코인 지금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지금 파이코인이 지향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이거 되나요? 이더리움 이거 되나요? 비트코인이 받는 나라가 있고 비트코인을 받는 지역이 골고루 다 있나요? 파이코인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건 남미 오지건 남태평양 섬이건 야 저기 뭐 지금 우물 못 짓는다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그 지역 공동사회 내가 한 100파이 보낼게. 100파이면 뭐 100불로 해도 만 불이잖아요. 그럼 만 불 갖고 거기 뭐 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3D 사회인데 전 세계 다 보고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 특산물 내가 10파이 줄 테니까 거기 기념품 좀 한번 보내보세요. 이런 게 다 돼야 되잖아요. PC에서 PC로, 핸폰에서 핸폰으로.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직 안 되는데 파이코인은 이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제가 그냥 만들었는데 이거 원래 심슨 있잖아요. 인간 중에 제법 사람 같은 인간. 우리나라가 보면요. 좋은 말은 다 한자를 써요. 한국말은 좀 낮게 써요. 똥보다는 변이 좀 점잖은 말 같고 오줌보다는 소변이 좀 점잖은 말 같은데 한국말이 한자어보다 훨씬 높게 쓰이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는 인간이 어째 저러냐? 인간성이 곧따위냐? 그런데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격으로 쓰잖아요. 한자어보다 훨씬 격이 높은 유일한 우리 한국어 단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요런 걸 또 북한 애들이나 또 요런 도둑놈들은 또 요런 좋은 단어들은 지네들이 먼저 써. 제가 뭐 북한 헌법 보진 않았지만 사람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대. 아무튼 인간 중에 제법 사람 같은 인간이 있네. 심신이 뭘 좀 아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잘 가게 되면 정말로 이 블록체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세상 이걸 어떤 사람은 뭐 확장 현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디지털 경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 경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블록체인에서 사람들이 육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새로운 투자 자산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자원 이동이 되고 새롭게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세상.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파이코인에서 만들어 놓은 정원에 정원석도 갖다 놓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꽃도 심고 계절마다 바꿔야 되고 뭐 거기다가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하는 생태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최근에는 좀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코인으로 파이코인으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채굴해 갖고 지금 아직은 돈이 아니지만 곧 크게 된다는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으로 나 자신을 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신체 육체에 지닌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라. 이거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제 딴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뭐냐면 사실은 어제 영상, 오늘은 8월 8일이죠. 2023년 8월 8일이고 입추죠.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힌트는 있어요. 지금 이 가상화폐 세계, 디지털 세계는 우리들한테 익숙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 익숙한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잖아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그래도 40대, 50대 분들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에 나는 뭐 100억은커녕 10억도 벌어보지 못했다. 현찰로.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10억이나 100억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디지털 세상에서 벌어도 아날로그에 내가 나중에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상즉 상입 서로 이게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아는데 물론 저도 되게 오래 걸렸지만 나 파이코인 10만 개 채굴할래. 나 파이코인 뭐 해커톤 대회에서 10,000개 받을래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내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뭐 강남에 50평짜리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혹은 2채 정도는 사야 되겠다. 강남, 판교, 분당 뭐 아마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내가 2채 정도는 사야 되겠다. 그럼 뭐 2채 정도 살려면 뭐 예를 들어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2채가 필요한지는 자기가 알잖아요. 왜 2채가 필요한지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면 그러면 60억 정도가 필요하면 그럴까?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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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천만. 5천만 불인가요? 60억이면 5천만 불 정도 되죠? 5천만, 5억 55, 500만 불, 500만 불. 죄송합니다. 산수머리가 없어요. 500만 불이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파이코인을 한 10,000개 정도. 그 다음에 파이코인 가격이 한 500불 정도. 안 그러면 파이코인 가격이 50불. 50불이라고 치면 파이코인을 한 10만 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이 몇 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건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런 꿈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꿈으로 갖고 있으려면 이런 꿈에서 생기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꿈의 당신을 만들어야 돼요. 꿈의 당신. 당신의 꿈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당신이 꿈이 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버짓, 예산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꿈이 현실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옥집 팔각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죠? 아니, 이거 설계도도 없이 이렇게 혼자 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언제 설계도 갖고 집 짓나? 한국의 불국사? 경복궁? 그거 설계도 갖고 진 거 아니야? 설계도가 어딨어? 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어느 동물이 집 질 때 설계도를 갖고 집죠? 그 굉장히 복잡한 아프리카 개미도 설계도 갖고 집 짓는 거 아니야?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 갖고 하는 거야. 예, 맞아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 설계도가 나중에 밑에 월급쟁이 애들이 하는 거지, 오너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창업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아날로그 상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자기 생각에 있던 것을 아날로그에 만들어내니까 옛날에는 토지 노동 자본, 사람이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고
물질적에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젊은 애들은 왜 비트코인이나 게임이나 이것을 왜 쉽게 돈 벌었죠? 토지 노동 자본이 굉장히 단순화됐죠.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마치 만화 영화를 만들듯이 생각을 생각으로 만드는데 자기만 보던 생각을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는 돈이 확실히 적게 들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는 완전히 뭐 게임이라든지 섹스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불행한 거잖아요. 섹스도 원래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으로서는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 저기 뭐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서인데 지금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느 정도 찾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게 없다가 이제 거기에 규제나 법률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은 다시 아날로그 세상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 그래서 어찌됐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데 생각을 물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비물질로 만드는 것이 디지털 경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비물질로 만들려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지식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도사님이 만드는 파이 학교라는 데서 뭘 가르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 좀 배우면은 다 되거든요. 배우면. 그래서 지금은 왜 여태까지는 힘들었느냐? 돈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힘들었거든요. 육신에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나의 생각을 가상에 내가 갖는 거예요. 아니, 나의 생각을 내가 갖는 거예요. 생각에 내가 갖는 것 중에 생각에 내가 갖는 것을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몸뚱이를 가진 내가 쓸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옵션만 갖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차? 왜 죽으면 세금 내는데? 네 게 아니니까. 옵션만 있어요. 옵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의 세계에 갖다 놓고 생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할 옵션만 있다. 이러면 돈 안 날려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에 내가 만드는 것을 디지털 경제에 갖다 두고 이걸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법에 걸려요. 예, 오늘 8월 8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